지금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거는 지금 이 책 저자가 대손 확정된 경우, 변제된 경우, 뭐 공급자, 공급받는 자 쓰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정리한 거는 제 정리 방식이고 이건 이 책 저자의 정리 방식인 거예요. 근데 천천히 읽어보면 그냥 서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 사람은 공제 쪽하고 변제 쪽을 따로따로 안 하고 그냥 상대성을 한 거예요. 공급받는 자는 이렇고 공급자는 이렇고 공급받는 자는 당연히 반대쪽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둘 다 파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릴까봐 저는 그냥 우리 회사 기준으로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434페이지에 자, 이번엔 순수하게 우리가 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문제만 가지고 이제 포인트를 짚어볼 거예요. 자, 이 신고서 문제가 나오는 거의 포인트는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거는 입력하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신고 이번에 되는 거는 입력을 하고 대손세액 공제 신고가 이번에 되지 않는 거는 입력 안 하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추려내서 그것만 입력하는 게 문제예요. 부어지 신고서 문제에서는. 그럼 이제 대손 확정 사유라는 걸 봐야 되는데, 자, 확정 사유를 보기 전에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이 공제 시기의 제한이라고 적혀 있는 건데, 공급 기한 후라고 적혀 있는데 채권 성립일로부터 우리는 10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해야 돼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 책에서는 티가 안 날 건데 10년이라고 적혀 있는 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2019년까지는 5년이었고 2020년부터 10년으로 바뀌었어요. 얘가 10년으로 변경 개정된 거였기 때문에 얘가 10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물건을 매출을 했죠. 이게 지금 우리 2020년 시험 이렇게 회계 기준으로 시험을 볼 거예요. 우리 시험은 그러면 2010년 1기에 얘가 발생했다면 최소한 2020년 1기 확정 신고할 때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가지고 와야 되지. 2010년 1기에 발생한 걸 2020년 2기에는 10년이 지난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났죠.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 자체를 안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너가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되는데 왜 처리 안 하고 있니?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 상법상 소멸시효는 3년밖에 안 돼요. 그럼 3년이 지나고 나면 관리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과거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법원이 선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못 받는다라고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법원이 자, 여러분들 그 개인 회생처럼 이런 회생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뭐 길 가다 보면 간판 막 있잖아. 한때 뭐 붐처럼 간판 많더니 지금 안 보이던데 그 회생을 하면 그 사람의 채무의 몇 %를 그냥 안 내도 되도록 법원이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러면 그 돈을 못 받게 되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그 회생을 한 기업이 너무 작게 회생해. 예를 들어 60% 면책을 해줬어요. 너무 작다고 또 불복을 하는 거예요. 좀 더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한 번 불복 걸면 2, 3년이 걸려요. 그럼 5년이 지나버려서 물건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세액 공제도 못 받고 계속 죄질 걸게 되는 거예요. 한 10억 팔았으면 세액이 1억인데 1억에 대해서는 안 내게 해줘야 될 건데 그런 보완장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걸 10년으로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이내가 돼야 되고 자 그럼 자 보면 대손세액 공제 사유의 전제 조건이 첫 번째가 우리 채권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 확정 신고 기간에 하는 거고 까지 해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자, 우리는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돈 못 받을 확률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 받아보신 적 있나요? 대표적인 게 집 살 때 대출 받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럼 담보 설정하고 대출 받을 때에 1억 원의 대출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담보 설정 저당권 설정할 때 얼마를 저당권 설정을 하죠? 받아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건데 1금융은 120%, 2금융이나 3금융은 140%를 저당권으로 설정하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1억을 못 갚으면은 너 그 담보물을 경매에 붙여서 140% 걸었으면 1억 4천만 원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우선권으로. 그게 저당권 설정이에요. 그러면 돈 못 받을 확률이 없잖아. 그래서 대손수익 공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시험에서 자, 단기 대여금이나 장기 대여금이나 아니면 토지의 미수금. 미수금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토지의 미수금. 자, 얘네들 다 대손세액 공제 안 되는 이유가 못 받게 되면 대손은 맞는데 다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예요. 돈 빌려주는데 부가가치세가 어디 있어? 그죠? 지금 이거는 대손 당했어요만 말하는 게 아니라 대손 당했으니까 부가가치세 안 내도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얘 못 받게 되면 대손 당한 건 맞는데 부가가치세 없는 거래잖아. 근데 무슨 세액을 빼달라고 이야기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자동차를 팔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매출세액 판 금액의 10%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그 세금 빼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토지는 면세 제외잖아.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미수금은 대손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뭐 기계장치나 차량 운반구는 과세품이니까 당연히 과세 거래를 하고 돈 못 받으면 세금도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데 토지의 미수금이 안 되는 거예요. 미수금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는 얘네들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아닌 거에서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1번, 2번, 3번, 4번을 보면 자, 얘네들은 법원이 선고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세액공제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세액 빼주세요라고 신고할 때는 그 입증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선고한 거에 대한 내용들 있죠. 그걸 전부 다 같이 첨부를 해서 내는 거예요. 그럼 파산도 법원이 선고하는 거예요. 파산 선고는 그냥 아니 나 파산이야 끝이야 라고 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민사소송법이라든지 혹은 사망은 근데 판사만 내리는 건 아니죠. 의사도 해주는 걸 인정해 주죠. 그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의사 판단은. 그리고 실종 연락두절이라고 실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해줘야 돼요. 자, 우리 사망 선고를 하는 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집에 안 들어와요.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사망 신고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법원에 실종 선고를 받고 6개월이 지나야 사망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법원에 실종 선고를 받으려고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실종됐다는 걸 그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지 법원이 선고를 해주게 되겠죠. 대표적인 예가 옛날에 우리 세월호 사건 때 그때 시신 찾으려고 왜 그 난리법석을 떨었냐면 시신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사망 선고를 안 해줘요. 그래서 바로 특별재난지구 지정하면서 실종 선고를 같이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6개월이 지나야 사망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부모님들 애 없어진 부모님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장례식이라 치르면 조금 덜 할 거잖아. 그래서 시신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6개월이 지나서 합동분향소 차리고 한 거예요. 그게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 한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이런 거 선고해 준다든지 회사 정리하기 위해서 회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 법원이 다 선고한 거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 대손 사유에 된다라는 거예요. 또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이 되거나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은 3년, 민법은 5년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간이 다른데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게 법이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회사가 돈 빌리고 3년간 버티면 더 이상 돈 안 줘도 돼요.
상품성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돈 빌리죠. 5년간 연락 두절하면 돈 안 갚아도 돼요. 법적으로 받을 그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자, 그럼 이 소멸시효 완성인 거는 그래서 법적으로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우리는 돈 못 받는다고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수표나 어음의 부도인데 여기에서는 수표나 어음만이 아니라 이 부분 때문에 그냥 부도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수표나 어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부도 발생. 부도가 나면 외상매출금도 못 받는 건 사실이잖아. 근데 우리가 시험 보는 회사는 다 중소기업일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중소기업에 많이 들어가죠. 혹은 중견기업에 들어가지. 우리 대기업 삼성전자 우리가 바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은 잘 못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니까 부도 나면 외상매출금도 못 받는 거니까 다 대손이 되는데, 자,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자, 부도 발생일 혹은 부도 확인일이라고 하는데, 부도 발생일, 부도 확인일이라는 건 무슨 나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수표나 어음 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지급 거절 당했거나 그 시점이 부도 확인일, 혹은 내가 은행에다가 어음 관리하고 만기되면 넣어달라고 관리하게 넣어뒀는데 만기되기 전에 부도 났다고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 그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가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3월 4일 날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1기 확정신고 때는 안 되고 2기 확정신고 때 해줄 거예요. 자, 이런 제도 가진 거는 우리 서로의 업무의 편리함을 위해서 한 건데, 자, 지금 이번 신고 기간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가면 과세관청에서는 진짜 부도 났는지 확인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부도 났다는 걸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는 건 쓸데없는 돈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담 과세 기간에는 부도 났다라는 걸 과세관청이 다 알아요. 어떻게 할까? 1월 1일 날 부도가 났어요. 그럼 제 회사가 부도가 났으면 저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하겠죠. 못 하겠죠. 부도 났는데. 그러면 과세관청은 1기 확정 때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러 오지 않으면 조사 나가요. 그럼 나가면 부도 났다는 걸 자기들 알 거잖아. 그러면 2기에는 부도 난 기업의 사업자 등록번호 리스트에 그 회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확인 작업 안 해도 우리가 부도 났다고 하면서 2기에 가지고 가면 바로 매칭이 돼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도가 나면 부도 확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니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가지고 오라는 의미예요. 안 해주겠다가 아니고 다음 과세기간에 해줄 테니까 이번에는 안 해주니까 넣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잘 나오니까 6개월 기억하세요. 시험 때마다 거의 나와요. 근데 얘는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고인데, 참고라기보다는 시험 때 꼭 써야 되는 건데, 부도에 대해서, 자, 우리 대손 기준일이 있고 대손 확정일이라는 게 있어요. 대손 기준일이라는 건 이날이 부도 발생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부도 발생한 날이 2020년 4월 5일 날 대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부도가 발생을 했으면 이날이 기준일이면 대손 확정일은 우리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라고 하는데 카운팅을 다음 날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개월 경과하면 대손 확정일은 2020년 10월 6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럼 제가 이걸 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우리 K랩 프로그램 보면 여기에 대손 확정일을 쓰게 되어 있죠. 대손 확정일을. 그죠? 그럼 방금처럼 제가 며칠에 대손 났다 했죠? 4월 5일날 대손이 나면, 아이고, 4월 5일날 대손이 나면 여기에다가
2020년 10월 6일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AT 프로그램은 얘가 좋고 뭐 제가 나쁘다는 없다라고 했어요. 자, 똑같은데 부도가 났어요. 그럼 대손 기준일이 발생일이라서 2020년 4월 6일이라고 하면 옆에 10월 7일이라고 떠요. 확정일이. 대손 기준일이 발생일이라서 뜨는데 우리 K랩은 그냥 바로 얘는 확정일자를 쓸 거기 때문에 바로 10월 4월 5일이라고 했어요. 아, 그렇네. 제가 날짜를 잘못 썼죠. 이 4월 6일이라서 4월 7일이라고 나온 건데 4월 5일이라고 했으면 10월 6일이 나왔겠죠. 그러면 얘는 그냥 바로 그 날짜를, 만약 4월 6일이었으면 2020년 10월 7일이라고 써줘야 되니까 이 날짜만 좀 신경 써달라는 거예요. 그럼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카운팅은 원래 다음 날부터 하는 거예요. 월에 6월 더하고 날짜는 하루 더해서 쓰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의 의미 이해가시죠? 6개월 경과한 거의 다음 날, 그죠? 이 날짜를 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대손 사유 중에서 채권 성립일로부터, 자, 얘 개정됐어요. 30만원, 20만원이 아니고 3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 20만원이 아니고 30만원으로 개정됐으니까 3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 자, 이건 대손금이에요. 30만원의 대손세액이면 110분의 10 하면 한 27,000원도 안 되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27,000원도 안 되면 금액이 세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받으려고 노력을 막 하고 있는 거는 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수하려고 노력했다는 증빙으로 그냥 내용 증명만 보내고, 요즘 문자로도 가름을 해주죠, 법원에서. 그래서 채권 성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3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은 그냥 대손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사유에 해당해야지만 대손세액 공제를 해주니까 이번에 쓸 건데, 자, 이 대손세액 공제 신고는 얘는 확정 신고 시에만 해주는 거예요. 예정 신고 때는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신고서 기간 입력할 때는 우리는 확정 신고 기간을 입력을 할 건데, 신고서 내역에는 과세 기간 거가 입력이 될 거예요. 과세 기간 거를 확정 신고 때만 하는데, 그런데 과세 기간 거를 신고한다고 해서 기간을 과세 기간으로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쓰란 이야기예요. 자, 이 기간을 쓸 때 4월부터 6월이라고 쓰고, 안에 내용은 2020년 1월 2일 날 발생한 것도 쓰고, 그리고 여기에 2020년 3월 1일 것도 쓸 거고, 그리고
2020년 뭐 5월 1일 것도 쓸 거고. 그런데 과세기간 내용을 쓰는데 위에 기간은 1월달, 2월달, 3월달 다 안에 들어가지만 4월부터 6월에 쓰는 거지 1월부터 6월 쓰면은 얘 작성한 거 하나도 없다 돼서 빵점 처리될 거예요. 그래서 자 단순하게 말할게요. 전산세무위급시험까지는 이렇게 기간 쓰는데 3개월 이상 쓰는 일은 절대 없어요. 3개월 초과해서 쓰는 일 절대 없어요. 1월부터 6월 이런 거 쓸 일 세무위급시험에서는 없어요. 무조건 확정신고 기간 때 한다? 그럼 확정신고 기간만 쓰는 거예요. 그때만 한다고 해서 그럼 예전 거 기간까지 다 쓰는 게 아니고 내용이 과세기간께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고서는 무조건 이렇게. 자, 그럼 자 지금 이 사유들은 부가가치세법 법전에 있는 게 아니고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 법전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인용했었어요. 부가가치세법은. 자, 이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는 법인세법상의 대손사유를 인용해서 사용한다. 보기 중 한 줄이었는데 맞는 정답 지문이에요. 법인세법에 적혀있는 대손사유, 소득세법에 적혀있는 대손사유를 인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여러분들 법인세 공부할 때 또 다른 서식 보는데 그때 대손사유 나와 있는 거 보면 안면이 있어서 다들 잘해요. 이때 한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 문제에서는 이거 추려내는 게 그냥 문제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자, 그럼 이것 가지고 우리 435페이지 자, 문제를 봅시다. 우리 3005번 회사로 들어와 있죠. 자, 그럼 1번 문제를 보면 자, 다음 자료를 입력하여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1기 확정분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럼 대손세액 공제신고서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래요. 자, 매입매출 전표랑 연결되지 않는 서식은 이 매입매출 전표랑 연결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얘 작성하면 자동으로 들어와요. 매입매출 전표랑 연결되는 서식은 매입매출 전표에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서식 쓴다고 바로 안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연결 안 되는 거는 들어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대손 내역을 보면 자, 매출처 주식회사 시지운송에 대한 받으러움 440만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에 대한 대손이 확정되었다. 매출채권 발생일은 2017년 3월 10일. 그럼 10년 안 됐죠? 그냥 2009년 건 안 되고 2010년 건 발생한 거는 우리 뭐 1기 거면 1기까지만 되고 2기 거면 오래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매출채권 발생일은 문제없고 소멸시효 완성일은 3년 지난 올해 20년도 3월 10일이다. 그럼 얘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 공제의 사유가 되니까 얘는 대손세액 공제가 되겠네요. 자, 얘는 될 거고. 다음 두 번째, 매출처 주식회사 법물금속의 부도 발생으로 받으러움 550만원을 대손 처리하였다. 금융기관 부도 확인일은 2020년 3월 1일. 자, 그럼 부도 확인일이 발생일이라 그랬죠? 그럼 이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되는데 그럼 9월달이면 2기 해야 되는데 지금은 1기죠. 그래서 얘 6개월이 경과 안 됐기 때문에 얘는 이번 신고서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빼고. 자, 3번에 매출처 충동 주식회사가 5월 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산하여
이건 파산은 법원이 선고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대손세액 공제 사유가 되네요. 그럼 이번 두 개는 다 대손이 채권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한 내역이죠. 그럼 날짜 일기 확정인 4월부터 6월 일단 아니오라고 해서 다시 깨끗하게 만드시고 이 앞에 우리 보려고 썼던 것들. 그럼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은 우린 소멸시효 완성일자가 2020년 3월 10일 대손금은 440만원 거래처는 시지운송. 아이고 죄송해요. 그냥 F2번 눌러야 돼요.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이다 6번. 자 그리고 엔터. 자 시험 보실 때 절대 여기에 직접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래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이 대표자하고 책임자들하고 적혀져야지 안 적히면 필요적 기사항 없다라고 해서 창도 경고창도 뜨고 신고서에 반영 안 돼요. 그런데 F2번 누르면 거래처에 얘네 다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F2번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쓰세요. 자 다음 2번은 안 되는 거였고 3번은 2020년 5월 1일 날 330만원이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충동. 그리고 얘는 1번 파산이다. 자 그럼 이제 저장 버튼 누르고 자 이번에 돌발 지문. 자 지금 얘 대손 당한 거죠. 그럼 대손 당한 세액이 70만원이 대손 세액 당했어요. 대손 당한 세액이 70만원인데 그럼 이 대손 발생 탭은 지금 매출 세액인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그럼 8번 칸이라는 게 되어 있어요. 그 8번 칸에 플러스 70만원이라 되어 있을까요? 마이너스 70만원이라 되어 있을까요? 자, 이번엔 대손 당했다는 건 매출세액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럼 안 내게 해달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적히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70만원.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 4월부터 6월로 해서 아니오라고 하면 마이너스 70만원이라고 들어와 있죠. 그죠? 자 지금 제가 물어본 건 나중에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 이것만 작성하는 문제에서 회수도 하고 발생도 되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부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서 생각 한번 해보자고 한 거예요. 자, 얘는 신고서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얘 열어서 들어온 거 보고 닫아야 되겠죠. 자, 다음. 이제 437페이지로 가서 자 회사는 7700번으로 바꾸고 자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이기 확정분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첫 번째 걸 보면 2020년 2월 21일 영국물산에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1540만원은 영국물산 발행 약속 어음으로 수령하였다. 동어음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년 8월 21일에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았다. 자, 얘 대손세액 공제되나요? 자, 끄덕끄덕 하신 분은 시험 때도 이렇게 자주 나와요. 걸려든 거예요. 자, 6개월은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6개월이었죠? 부도 확인일이잖아요. 얘는 지금 거래일로부터 6개월 지난 건 의미 없는 거예요. 부도 확인일이 지금 8월 21일 날 부도 확인을 받았죠.
그럼 이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지금 이날이 부도 확인일인데 지금 얘가 이번 2기잖아. 그럼 이번 신고 기간을 안 해주고 다음에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만 바라볼까봐 일부러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도 종종 이용해 먹어요. 여기 걸려들면 안 돼요. 우리는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돼요. 지금이. 그래서 확인일 속해 있는 과세기간은 안 되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렇죠? 자, 다음 2번.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대손 처분받은 세액으로 신고하였던 영장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을 2020년 10월 1일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자, 이번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안 받았다는 건 과거에 지금 외상 매입금 채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부가세 대여금 매입세액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매입세액을 과거에 공제를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는데 지금 상환하는 거예요. 이날. 그럼 이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추구 받을 거예요. 그죠? 과거에 공제 안 받았고 이제는 줬으니까 상환했으면 330만원 중에 30만원은 330 주고 30은 돌려받을 거예요. 그럼 매입 채무니까 얘는 대손 변제 탭에서 해야 되겠죠. 매입세액 이야기니까. 자, 다음 3번. 2020년 10월 10일자로 영심물산에 대한 채권 잔액 18만 7천원을 대손 처리하다. 동채권은 회수기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된 것이며 이외에 영심물산에 대한 채권은 없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회수기일이 7개월 경과된 거고 그럼 6개월 넘었는데 3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에 들어갔죠. 그러면 이 돈은 우리는 회수기일 6개월 경과한 소액채권으로 금액이 3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대손금이에요. 그래서 얘는 대손세액 공제가 되겠네요. 자, 얘는 채권이니까 매출세액 이야기예요. 당연히. 다음 4번. 2018년 12월에 파산으로 대손 처리했던 주식회사 수원에 대한 채권액 2,200만원을 2020년 11월 7일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당사는 동채권에 대하여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다. 그럼 과거에 파산나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이 돈을 11월 7일 날 회수한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던 거를 회수했으면 이번엔 채권이니까 대손 발생 탭에서 반대로 이제 2,200만원 중에 200만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내겠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마이너스로 써서 얘는 회수했으니까 써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번부터 보면 자, 얘는 매입세액 이야기니까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서 대손 변제 탭으로 가고 자, 대손 변제 탭에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 자, 1번은 안 되는 거니까 2번만 먼저. 자, 그럼 2020년 10월 1일 날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상환했으니까 공제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로 330만원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거래처는 영천상사. 자, 여기에는 상환이란 그런 내용이 없죠. 그럼 의미통하게 7번 직접 입력해서 그냥 대손금 상환 이렇게 의미만 통하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얘도 이해 입력이 되었고, 자, 다음
저장하시고 대손 발생 탭으로 가서 자, 우리 세 번째 거 소액 채권에 대해서 발생한 거 다시 날짜 엔터 치고 들어가시고 자, 대손 3번에 보면 날짜가 2020년 10월 10일 날 이번엔 대손 당한 거죠. 18만 7천원 쓰면은 17,000원이 나올 거고 거래처는 F2번 눌러서 영신물산 대손 사유도 적혀 있지 않죠. 그러면 7번 직접 입력해서 소액 채권 자, 다음 4번은 2020년 11월 7일 날 2200만원을 회수했어요. 그럼 2020년 11월 7일 날 마이너스 2200만원을 쓰고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수원 자, 얘도 안 적혀 있죠. 그럼 대손 채권 회수다 이렇게 의미 통하도록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이 금액은 지금 받았으니까 내야 될 거 200만원과 못 받아서 뺄 거 17만원에서 198만 3천원만 우리가 매출세액에 넣어서 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대손 변제에서는 이 금액만큼 상환했으니까 공제받을 거라고 플러스라고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 10월부터 12월로 가서 자, 확인해 보면 우리는 받은 거 200만원에서 방금 대손 당한 거 뺀 금액이 플러스로 내야 되니까 나왔고 여기에는 우리 공제받을 거 상환했으니까 공제받을 거라고 30만원이 들어왔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자, 얘는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얘 기출문제. 자, 얘가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게 아닌데 지금 이 책의 15회차가 걸린 게 잘 안 나오는 라인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원래 이렇게 안 나오는 비중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로 종류로 잘 나오기 때문에 자, 512페이지에 가서 회사는 274번 자, 문제 볼게요. 자, 이거예요.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주식회사 대응의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첫 번째 당사는 2020년 1월 5일 주식회사 호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약속어음 1320만원이 2020년 5월 8일에 부도가 발생하였다. 당사는 주식회사 호연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자, 일단 저당권 설정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설정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고 그런데 자, 부도 발생한 날이 5월 8일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신고하는 게 2기면 되는데 이번 신고가 1기 확정 신고죠. 그래서 6개월이 경과 안 했기 때문에 얘 1번은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미경과로. 자, 다음 두 번째 외상매출금 중 5,500만원은 2017년 2월 7일 배투 상사에 대한 것이다. 이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위해 당사는 법률상 회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국 회수하지 못했고
2020년 2월 9일 동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자, 그럼 3년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면 우리는 대손 사유에 해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얘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 다음 3번 2018년 6월에 파산으로 대손 처리했던 주식회사 상생에 대한 외상 매출금 1650만원 중 60%에 상당하는 금액인 990만원을 2020년 6월 17일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당사는 동채권에 대하여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다. 대손세액 공제 적용받은 거를 지금 오늘 이 날짜에 현금으로 회수한 거예요. 금액은 990만원. 그럼 채권에 대한 거니까 대손 발생 탭에서 마이너스 990이라고 쓰면 되겠죠. 얘는 다음 4번에 2019년 3월 16일 당사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태안실업에 770만원의 외상으로 매각하였다. 2020년 5월 20일 태안실업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기계장치 판매 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자, 대표자가 사망했어요. 이것도 객관적으로 입증됐고 뭐 전부 다 적혀있는 건, 자, 그럼 얘는 대손 사유 되는데, 자, 기계장치의 미수금이죠. 되나요? 아, 성현씨 코기가 갸우뚱했어. 자, 토지의 미수금 안 된다라고 했죠. 얘 부가가치세 그럼 내가 물려야 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미수금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토지의 미수금만 안 되는 거지. 이 과세품에 대한 미수금은 이 부가가치세 내가 왜 물려? 못 받았는데, 그죠? 그래서 얘는 대손세액 공제가 돼요. 되면 자, 이 금액까지 전부 다 쓸 거예요. 그럼 세 개 다 써줘야 되겠네. 세 개 다. 자, 그럼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가서, 자, 이번 1기 확정 4월부터 6월로 가서, 자, 2번은 소멸시효 완성된 날 2020년 2월 9일 날 대손금은 5,500만원이고 거래처는 백두 상사고, 그리고 대손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회수한 날이 2020년 6월 17일이고 이번에 우리가 회수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990만원을 쓸 거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상생, 그리고 대손사유 어떻게 쓰라고 대놓고 적어줬죠. 그러면 7번 눌러서 대손채권 일부 회수. 자, 다음 4번은 2020년 5월 20일 날 기계장치에 미수금 못 받게 된 거 770만원, 거래처는 태안실업이다. 얘는 사망 3번. 이렇게 쓰고 저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에이 몰라 4개 다 썼으면 3점이에요. 4점짜리니까 한 개당 1점이에요. 그래서 부속서류 문제는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말되,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니까 제가 매일매일 복습하시라고 한 게 내일 또 다른 걸 오늘 양만큼 알려줄 거예요. 모레도 계속 알려줄 거기 때문에 제가 전에 전표 입력 연습 많이 하시라고 했고, 근데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매일매일 보시라고 한 게, 근데 오늘 한 것만 가지고는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대 모아서 하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일주일 동안 수업했던 부속 서류를 한 방에 끝내려는 그런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말을 많이 한 거지. 그래서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